바로 이곳이 현재의 덕수궁에서 서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명전입니다. 1910년 한일 합병으로 덕수궁 바깥으로 밀려난 중명전. 바로 이곳이 외교권 박탈과 일본의 내정 간섭을 규정하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입니다. 을사조약은 체결 아흘의 전인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로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이토는 도착 다음 날인 10일 고종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고종에게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일본 대사의 지휘를 받으라 하는 내용의 일왕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고종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15일 오후 2시부터 수시간 동안 이토가 고종에게 조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독대가 바로 이곳 준명당에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 조약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오? 얘는 폐하께서 이번 조약안을 받아주시는 문제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폐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폐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럴 경우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됨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조속히 칙령으로 본 조약을 수락했다는 폐하의 뜻을 밝히시옵소서. 아니되오, 그리는 못하오. 폐하! 질문이 넣지 못하오. 폐하! 어찌 본 외신의 진언을 모르시옵니까? 못하오. 결국 이 독대는 이토의 협박으로 끝나고 맙니다. 고종과의 독대 다음 날인 16일, 이토는 자신이 묵고 있던 손탁 호텔로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회유를 합니다마는 이 대신들 모두 확고부동하게 반대하고 돌아갔습니다. 직후 일본 공사 하야시도 외부 대신 박재순을 공사관으로 불러서 온갖 설득을 하지만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일본은 17일 아침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덕수궁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당시 동원됐던 병력은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오전 11시, 회담은 일본 공사관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은 한 달 전에 떠난 고종의 밀사 헐버트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기필코 조약을 체결할 작정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이날 17일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측이 제안한 조약문을 낭독을 해서 여러 대관님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만두시오. 우린 이미 그 조약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조약을 체결코자 하는 귀국의 뜻도 이미 알고 있소이다. 난 그만 물러가겠소이다. 이런 무슨 경우야? 조용히 앉아 계시지요. 그러한 조약문은 더 들을 필요도 없소이다. 무엇들을 하는 게요? 어서 퇴정들 합시다. 이렇게 강요들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힌 일본은 이제 헌병의 감시를 붙이면서까지 강요들을 덕수궁으로 소집합니다. 이때가 1905년 11월 17일 오후 2시경. 이렇게 3시간에 걸친 협박과 회유에도 강요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의 결심을 직접 받아내기 위해 다시 아련을 청합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토의 아련 요청을 거절하고 인위염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며 자리를 피합니다. 이에 이토는 강요회의를 다시 소집해 이 문제를 수기하도록 강요합니다. 17일 오후 3시의 일입니다. 고종의 주재로 열린 어전회의에서는 조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확인했을 뿐 일본 측의 요구를 저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학부 대신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그만들 하오. 힘은 그만 물러갈 것이오. 형들이 대책을 강구하라.
대체 몇 시간을 논의해도 결론을 얻지 못하니 이럴 수가 있어? 짧은 어전 회의 뒤에 시작된 강요 회의는 일본 공사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조약의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이 없이 부결됐고 일본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합의까지 보았습니다. 이런 낌새를 알아챈 일본 측은 병력을 궁궐안 구석구석까지 배치합니다. 한편 회의 연기의 어명을 받고 이토에게 달려가던 국내부 대신 이재극을 궁안에 잡아가둠으로써 일본 측은 회의 연기 빌미를 없앱니다. 이렇듯 궁궐안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던 그 시간, 드디어 궁궐 밖에서도 일본군은 포와 총검을 일제히 궁을 향해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이 궁궐을 에워싸고 무력 시위를 하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강요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 나라 안으로 조약 체결을 강행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토는 일본군을 회의장 안까지 앞세우고 들어가 마지막 방법을 제시합니다. 11월 17일 저녁 8시입니다. 이제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된 이토 히로부미. 그는 이미 고종이 이번 조약에 대해선 강요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말로 참석자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다수결로 하겠다며 조약 체결에 대한 찬반 의사를 강요 개개인에게 묻습니다. 본 협약에는 반대를 하오. 그러면 다음엔 법부 대신 차례. 이제 새삼스러이 신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이번 협약에는 절대로 반대요. 지금 우리에게 여명이 있다면은 그것은 외교 관계나마 스스로 운영코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서 그것마저 끊어버린다면은 우리나라의 명맥마저도 끊어지는 것이오. 이토의 계속되는 회의와 협박에도 참정 대신 한규서를 비롯해서 민영기와 이하영 이 세 사람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강압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이 즈음에 이완용이 처음으로 조약 체결에 찬성의 뜻을 비칩니다. 이번 일본의 요구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요구를 용납하는 한편 한국의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완용의 이 같은 조약 체결 불가피론에 이지용과 이근택도 동조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조약 체결로 몰아붙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8명의 강요 전원이 반대하다가 회담 시작 9시간 만에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세 사람이 동의합니다. 아직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조약 체결에 이르게 되는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됩니다. 그때가 11월 17일 밤 11시입니다. 아니, 나는 그리 못하오. 앉으시오. 난 이 자리에 더 머물 수가 없소이다. 울분을 참지 못한 한규설은 이런 사태를 고종에게 보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저지로 고종을 아련하는 대신 궁궐 구석방에 감금되고 맙니다. 3시간이 넘게 한규설이 돌아오지 않자 회의장에 남은 강요들은 한규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결국 권중현이 조약문 수정을 전제로 박제수는 황제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애매한 발언으로 조약은 과반수 찬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수정된 조약문안은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만 조약이 계속되며 내정 간섭은 하지 않고 황실의 존엄함은 유지한다는 일본 측의 형식적인 양보로 그치게 됩니다. 결국 형식적인 조약문 수정에 권중현, 박재순이 찬성해버리면서 굴욕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12시간 만에 이루어진 을사조약 체결을 찬성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박재순, 이 5사람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을사조약하면 바로 이 오적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 조약이 규정한 외교권 박탈이 사실상 국권 상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을사조약 체결의 순간 또한 의문투성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시간은 날을 넘긴 18일 새벽 1시였습니다. 이렇게 을사오적의 동의하에 조약안 수정 작업이 끝나갈 무렵인 18일 새벽 1시, 조약문안의 날이 날 국세가 문제가 됐습니다. 외부 대신의 도장은 물론 국세가 있어야 가능했던 조약 조인. 국세 입수가 불가능했던 일본은 결국 외부 대신의 도장만을 탈취하게 됩니다. 조약문에 반드시 찍혀야 하는 국세 대신 야밤에 몰래 훔쳐온 외부 대신 박재순의 도장만 찍힌 을사조약문. 이 종이 한 장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가 공식화되면서 오랜 예속의 시간이 시작됩니다.